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의 시군을 없애고 지금의 행정시와 단일 광역체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과연 이번에는 제주의 행정체제가 개편될 수 있을지, 어떤 모형이 논의되고 있는지, 과연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이 용역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좌강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진행되는 중에 중간 점검의 성격으로 쟁점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간 점검했는 중간 보고회가 지난 11일 날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중간 보고회 용역 책임자인 금창호 석좌연구위원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네. 이번 연구 결과 6가지 모델이 나왔다고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네네. 이 중간 보고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어떤 성격의 보고회였는지, 그리고 6개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업이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전체 프로세스가 6월 초에 1차 현행 제주 행정체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결과를 보고를 드렸고요. 네. 이번 2차 중간보고였었는데요. 2차 중간보고에서는 그러면은 제주도 행정체제의 대안으로서 어떤 모형이 검토가 가능한 건지라는 것들을 네. 도출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구역과 기강 구성, 그다음에 추진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보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번에 보고를 드렸던 제2차 중간 보고는 주로 이제 현행 행정 체제를 만약에 대체를 한다면은 어떤 모형이 타당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사실 제주도에서는 2006년도 단층제 출범 이후에 네. 저희 작업이 들어가기 이전에도 2차례의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2012년도에 연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한 번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차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연 검토 가능한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6가지 대안 모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제안을 했었는데 그 6가지 모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3가지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 모형이고요. 네. 나머지 3가지는 현재와 같은 하부 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모형입니다. 네. 모형인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대안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입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행 타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하기 전에 제주도에도 그렇죠. 제주시 예. 북제주군이 있었던 그 형태다. 예, 이런 그 말씀이시고. 형태이기는 한데 네. 다만 이제 그때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직 연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개의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과연 이 4개의 시군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그 구역을 시군을 뭐 3개 혹은 또 5개로 가져갈지 그것 자체는 아직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모형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좀 변형을 한 것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대안은 제주도의 민내라고 아마 시민단체가 있을 겁니다. 네. 그쪽에서 읍면동 주민자치를 계속 제시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쪽에서 제시했었던 주된 내용은 제주도의 주민자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의 그 인구나 혹은 또 면적 타 도에 비해서 가수한 어떤 이런 특성과 네. 그다음에 역사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비춰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서의 시읍면이 좀 적용 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네. 이 모형은 1949년도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방자치를 실시했었을 때 적용했었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현재와 같은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두 번째 모형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업장이나 업의 의원들도 따로 뽑게 된다 이런 거죠? 예, 읍하고 면을 현재의 그 규모를 그대로 아마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더 규모를 확대를 한 다음에 읍장이나 면장도 선출직으로. 단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모형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요거는 2012년도에 그 연구에서 제안을 했던 모형입니다. 이거는 뭔가니 실제 기초를 설치를 하되 의회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단체장들 그러니까 시장 군수들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하부행정기관의 모형은 그동안 사실 제주도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모형들입니다. 네. 첫 번째가 행정시장 직선제인데요. 네. 이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되 다만 이제 현재의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주민들이 직선을 하는 시스템으로 네. 전환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례로 지금 도지사의 법적 권한을 좀 더 확대해서 넘겨주자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입니다. 네. 이건 결국 이제 도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제주시장은 누구로, 그다음 서귀포시장은 누구로, 미국의 네. 부통령 런닝메이트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모형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읍면동장 직선제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 연구에서 제안을 했던 모형인데요. 이 모형의 내용은 현재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폐지를 하고 바로 이제 도지사와 그 읍면동의 계층 구조를 가져가되 읍면동을 좀 확대를 하는 걸 전제로 하되 읍면동장을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선을 한다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모형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이걸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통해서 좀 압축하는 그런 어떤 과제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6가지를 검토하고 이 중에서 좀 실현 가능성 높은 것들을 좀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 과정 전체가 결정의 과정입니까? 결정을 하기 위한 네. 그 일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중간 보고 때 2가지의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이 6가지 대안들이 현재의 행정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적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도의 어떤 그 여건 이런 데의 어떤 적합성이 어느 정도 그 상대적으로 높냐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이게 그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라는 것들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방행정 체제를 전공하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개편하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제 이 6가지 대안 중에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높은 수준을 좀 체크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 결과까지 지금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뒤에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어떤 모델들을 제시할지를 한번 검토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6가지 모형에 대해서 강천호 의원님 지금 행자위원장이시기도 한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중간 점검 결과. 네. 저희도 지난 11일에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도 6개 모형이 발표된 거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저희가 이미 도민들이 다 주장했던 내용은 거의 다 나열됐는데 네.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볼 때 용역의 가장 큰 의미가 2006년도에 시군 폐지를 포함한 특별자치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혼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그래서 가장 큰 주민들의 요구가 자기 손으로 우리 손으로 시장 군수를 뽑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장 큰 의미.
네. 그게 용역이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용역이 좀 마지막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중간 살펴보고 가장 나은 방법으로 도출되기를 저희 행자위에서 노력을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도민들 여론이 주민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여론이 좀 높은데 이번 용역을 끝으로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신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중간 보고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예상했던 모델은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 부활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이 두 가지 모형이 제시될 것으로 이제 예상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예상이 빗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영구 용역진에서의 검토 결과와는 좀 달랐습니다. 달랐고 좀 저는 한마디로 좀 예상 밖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 도민들의 이견이 이제 좀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갑자기 이제 시읍면 자치라는 이제 변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저희가 10년 넘게 이제 행정실제 개편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한 번도 이제 그 거론되지 않았던 그리고 좀 이렇게 논의되지 않았던 이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모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1, 2순위가 제기되면서 오히려 좀 더 도민들이 좀 혼란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용역 자체에 대한 도민들 사이에 이 용역이 무엇을 하는 용역인지에 대한 이해가 약간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 금 박사님이라고 그냥 부르시는데 금 박사님이 조금 더 이 용역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용역의 제가 구체적인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용역의 제목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를 하기 위한 그렇죠. 연구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쨌든 기존에 단층제로 전환된 이후에 사실 제주도에서 이 현행 체제를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뭐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 대체를 할 건지 참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사실 제주도민분들이 그 시군의 시장님을 직접 내 손으로 뽑도록 해달라라는 네. 요구 혹은 또 열망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연구 제목에서 보듯이 실제 그런 어떤 열망 혹은 또 그 기대를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도민들이 직접 결정해 나가는 네. 그런 어떤 과정, 절차를 거치자라는 게 이 용역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라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6개의 대안 중에 우리 총장님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논의된 대안들만 갖고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분들이 나름대로 그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목에서 제가 이제 제주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거는 뭔가니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한국형 민주주의 그런 얘기를 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주의라는 팩트 자체를 누구나 어느 국가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제도라기보다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로 좀 조정을 하자라는 의미가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이 여기서 제주형 행정체제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 행정체제라는 것 자체가 제주도의 여건에 맞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또 제주도민의 어떤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보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논의되지는 않았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상당한 어떤 타당성 혹은 또 효과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대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이 대안을 갖고 도민분들이
내용들이 좀 더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나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무엇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예. 도민들이 참여해서 공론을 네네. 하는 과정에 예. 정보를 좀 제공하기 그렇습니다. 위한 자료를 지금 밑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조금 이제 이번 용역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하면 도민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안을 좀 타당한 안으로 우선은 연구 용역에서는 우선은 제시를 하셨는데 하나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또 하나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토론을 우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특별자치도 하기 이전에 16년 이전 체제, 2006년 이전 체제 그러니까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와 똑같아지지는 않겠으나 그러한 식의 행정체제를 가지고 가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일각에서는 과거로 그러면 결국 돌아가는 2006년 되돌이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중앙정부 설득력도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시군구라고 하지만 제주로 치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이 안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처장님 먼저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시군구 그러니까 시군 자치냐 시읍면 자치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 이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는데 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와 이제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원리상 우리 주변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정부가 있어야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쉽고 주민들의 의견도 더 잘 반영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초단체가 있어야 그 행정 수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만큼 또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진영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군 자치를 두고 이제 과거로의 행위가 아니냐는 이렇게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이게 잘못 끼워졌던 단추를 좀 바로 잡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제주특별자치로 하는 단일 광역체제와 법인격이 없는 이제 기초권이 없는 이제 두 개의 행정시 구조는 참 기묘한 행정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델은 이런 지방자치 모델은 전 세계를 찾아봐도 보기 힘든 이제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이렇게 출범하면서 이렇게 표방했던 이제 포르투갈 마데이라도 수십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계층을 이렇게 단층화한 이게 중앙집권적 발상이야말로 저는 이게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단순히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넘어서서 제주도와 이제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사무 배분이라든지 이제 권한 조정 이런 것들을 물론 법률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제주만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시군구든 시읍면이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고 나중에 어떤 제주형 체제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좌강일 처장님 의견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2006년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체감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논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 실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시군구 모형이 그나마 제일 중앙정부 설득이나 국회 설득에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물론 특별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특별법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려면은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게 네. 통과되면 주민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갔으니까 예, 가능하다. 예. 그리고 네. 시음면도 이게 상당히 이번 용역에 나온 표현이고 모형인데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 단위의 어떤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의미는 있으나 과연 이게 뭐 예산 배분, 뭐 권한 또는 조세권, 자치재정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동일선상에서 있던 읍면과 동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혼란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더 우리 박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서 도민참여단, 학습, 토론, 뭐 설득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이런 부분의 시도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시군구 시읍면 함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6년 이전을 회귀한다. 하지만 이게 좀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분 말씀 중에는 그리고 시읍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은 조금 우려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구 입장에선.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거로 해결을 하냐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과거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장님 말미에 좀 그런 말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모형입니다. 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소위 말 일종의 집이라면은 그릇이라면은 여기에 담기는 내용 컨텐츠가 뭐냐라는 것에 따라서 과거 회기가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판명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사무 배분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가장 행정 체제를 개편을 하더라도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와 같은 제주도의 어떤 비전,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통해서 제주도가 성장을 하는 것. 이게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장에 의해서 가려진 주민자치. 이것 자체가 복원 혹은 또 향상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로 가든 시읍면 기초로 가든 이 그릇에 담겨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무입니다. 사무인데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의 역할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네. 그다음에 기초인 시군구 혹은 또 시읍면의 역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게 분명히 예를 들면 도는 제주도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을 지속하는데 좀 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약에 도입된다면은 도입되는 기초 시군구나 혹은 또 시읍면은 주민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진제의 어떤 기반 혹은 또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로 분명히 그 역할이 구분되는 그런 어떤 조정이나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향후에 남아 있는 과제 중에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역이고 하나는 기관 구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드렸었는데 실제 기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그 양태는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기관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서 그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지역 여건에서는 이런 형태가 좀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라는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완결이 되게 되면은 절대 이거는 2006년도로 회귀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행인데요. 시군구든 시읍면이든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와 그 지방자치법이 동시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방자치법이 강원도가 출범하면서 6월 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네.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하부 행정기관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시군구 기초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6월 3일 날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시는
도와 특별자치도에, 그다음 구는 광역시와 도와 특별자치도에 예.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제주도가 기초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라는 있다. 겁니다. 예.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현재의 특별법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행정시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주도에서 그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 법안을 마련을 했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행안위는 통과를 했고 예, 법사위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네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법이든 제주특별법이든 동일하게 기초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춰져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군구든 시연면이든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상호 배분이 이루어질지 네, 기관 구성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네네. 좀 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현재의 법제상으로 설치가 되고 도와 시군구의 역할 조정과 사무 조정, 그다음에 기관 구성, 구역 설정 이런 데 대한 논의가 향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시읍면은 사실 그 시와 혹은 또 읍면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도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존의 사례들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시정촌, 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1949년도에 그 실시했었던 시읍면. 네. 여기에 역할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거를 제주도에 맞도록 어떻게 설계하느냐라는 문제는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충분히 시군구 시연면 다 검토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시군구와 시연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은 따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번에 이게 지금 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저희 그 2019년도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저희 제주도에서 선택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네.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어서 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저희가 실패했죠.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현재 다시 오늘날에 와서 다시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도민이 가장 원하는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 용역이 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당시도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에서 동의할 때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런데 이게 선택을 받으면서 이거를 통해서 기초까지 더 노력해보자 하는 그런 식의 시도였었는데 결국은 중앙정부를 설득을 못했고 다시 새로운 안을 만들고 그 사이에 뭐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리고 타 시도의 특별자치도의 탄생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도도 이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행정시장 직선제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좀 더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후에 지금 프로세스로 보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시연면 기초자치단체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하신 6가지 안을 놓고 결국은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연구진보다는 이 작업을 총괄하는 공식적인 기구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로드맵을 그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요 단계까지 이제 연구를 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이거는 제가 어려울 잠깐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도민경청회를 제주도는 16개
70개소에서 네.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설명이 이루어져서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그리고 도민참여단 수기토론회도 일단 그 전에 모형을 도민참여단에 학습시키고 토론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기토론회를 8월 달에 일단 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도민참여단에서 이 안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이후에 박사님이 얘기했던 어떤 구역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마 얘기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도민참여단이 8월에 이런 6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예, 예. 이후에 이제 구역 나눈 것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럼- 나중에는 그게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해서 도민 설득하는 작업. 네. 그리고 아까 과거 회기 얘기했지만 저희가 구역을 통해서 또 논의되면 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형태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자치권을 없앴는데 회복하는 형태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컨대 시연면이 됐든 시군구가 됐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도 사실은 뒤에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선은 문제는 지금 언론들도 많이 지적하는 게 지금 현계의 활동의 진행상의 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진행되는 것이 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행계의 활동 언론에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중간 보고 받고 그 사이에 이제 도민 경청회 있으면 참석하고 회의하고 이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평가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프로세스는 맞다고 보는데 일정이 좀 너무 촉박한 게 아니냐 그런 이렇게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도민사회에서 이게 충분히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되고 충분한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성급하게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이렇게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또 용역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민 공감대 이런 것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용역 네. 내용에는 없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아까 우리 그 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각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연구라고 본다면은 이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면은 바로 전문가 토론회,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권역별 경청회, 그다음에 수기 토론회. 그다음에 또 그 결과를 좀 변화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설문조사, 각종 소위 말해 도민들의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가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도민들의 합의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것 자체가 그 프로세스 자체가 결국 이제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그 과정까지 안 갔지만 이후에 쭉 추진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16년 동안 겪어왔던 현재 행정 체제, 지금 현재 양행정시와 단청 체제라고 말하는 현재 행정 체제는 이제 폐기를 완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투표라든지 공론화 과정에서 현행 체제 유지안도 같이 포함돼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완전 빠지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도 많거든요. 특히 최근에 전문가 토론회에 했었던 민기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현행 행정 체제가 오히려 좀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성장에는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평가에서 보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행 체제 유지라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배제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저도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주민투표법에는 이렇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사항 중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1순위하고 2순위가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요. 시군구 자치냐, 시읍면 자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도 가능하고 아니면 1순위만을 놓고 시군 자치냐, 이거에 대한 찬반만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투표법상에 그 규정된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계위에서 이 주민투표안을 어떻게 만들지
이게 참 이제 그 모두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현행 유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꽤 있습니다. 뭐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뭐 귀한 부분이 많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뭐 GRDP가 이렇게 증가하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죠. 이거는 어쨌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외형적 성장의 열매가 과연 이제 그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도민들에게 돌아갔느냐 하는 점이죠.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외형적 성장이 과연 단일 계층으로 인한 성과인지 직접적 인과 여부에 대해서 좀 세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네.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체제의 성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 도민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려면은 제가 일종의 어떤 편견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니 이거는 현재의 그 제주도의 인구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광객 유입 증가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성과라고 본다면은 이 성과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정밀한 어떤 판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니 제주도에는 그 2006년도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뭔가니 건난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체제가 중층적에서 단층제로 변했습니다. 이 체제라는 것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주도에 더 많이 내려온 건난을 기존에 있던 건난들과 같이 집행을 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동안의 성과가 시스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건난이 확대된 것에 따른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가시적인 통계로 잡힙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그걸 그 성과를 거두게 된 동력 이게 뭐였냐? 예를 들면 건난이 없이 단층자만 했다라고 해서 과연 그 성과가 나타날 거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 관광에 관련된 국제자유 도시와 관련된 특례들이 내려왔고 그걸 통해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은 최종적인 어떤 논의 과정에서 현행 체제가 빠지느냐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이 주민투표에 관련된 전략들을 저희들이 마지막 작업으로 네.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투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한 개의 대안을 놓고 찬반을 하거나 두 개의 대안을 놓고 선호를 하거나 이건데 지금 현재의 이것도 행계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뭐 설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현행 체제와 새로 대안으로 선택되는 대안이 선호도 비교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제가 그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행계위에 정확한 공식적인 어떤 한번 답변을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우선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현행 체제 유지냐 아니면 지금 11월까지 만든 대안 체제로 갈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한 세 가지 형태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주민투표라는 부분에서 자치단체 형태, 자치권 형태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아까 제시했던 1한 모형인가 2한 모형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폭발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 구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는 어떤 시가 될 건가 하는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뭐 3개에서 5개 뭐 이런 얘기나 그리고 기관 구성 형태, 뭐 이렇게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합쳐서 포함시킬 수는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 나가면 도민들 설득하기는 쉬울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행정시 체제에서의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물론 일정한 부분 수치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얘기했던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어떤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제도라든지 권한이 많이 위임돼서 효율성 있게 뭐 운영을 했던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과거 여론조사나 용역이든 연구 자료도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또 이 부분에서 반드시 도민들의 의견, 도민들이 체감하는 형태에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들을 계속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16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현행 행정 체제에 대한 평가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금까지 성과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지도 좀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성과 이후에 사실은 또 많은 문제도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과잉 성장을 위한 문제도 많았는데 그걸 과연 해결 가능한 구조였냐 이런 의문들도 많기 때문에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의회나 뭐 도나 다양한 곳에서 이런 지난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 개편 이후의 성과들에 대한 평가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용역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지금은 저희가 쭉 토론을 해보니까 행계위에서 대부분을 다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 박사님 얘기신 거죠. 행계위는 이 연구나 아니면 공론화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종의 뭐 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론화 추진 연구니까 실질적인 어떤 의견, 소위 말하는 안을 좁혀가는 거는 결국 이제 도민분들이고 그게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도민들은 누가 하는 도민 겁니까? 참여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도민 참여단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명으로. 네. 그게 뭐 성별, 연령별, 네네. 뭐 이렇게 지역별 예, 예. 이렇게 쭉 해서 예, 예. 모델이 될 수 있게 구성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론 혹시 저희가 하다가 지금 좀 빠뜨린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정리 말씀 한 1분 내지 1분 30초 정도 정리 말씀하면서 좀 토론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 우선 뭐 금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도민분들에게 이 용역 관련해서 하실 말씀도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 이 작업을 맡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사실 막 여러 가지 어떤 중압감은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는 게 이게 제주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또 제주도민들의 기대나 어떤 관심이 얼마나 큰지도 사실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동안의 논의가 종식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역할이 뭔가라는 것들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도민들이 진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주 정확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필요한 정확한 어떤 정보, 풍부한 정보, 그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을 제때 제공해 주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제주도민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대안에 대해서 선호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좀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냥 끝으로 하나 여쭤보면 현행 행정 체제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성과나 이런 작업에 대한 토론회도 영역에서 한번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거 전 단계에서 사실 제주도 행정체제에 대한 성과평가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아까 이게 이제 작업이 각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에서는 성과 분석을 한번 1차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단계에는 그 성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어떤 모형이 적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포괄적이나마 이미 전 단계로서 선행 단계에서 다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루긴 했으나 지금 인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 의회 역할이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중압감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정에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대주민 홍보, 알리는 작업이 너무 부족하다. 네. 저희 의회에서도 너무 늦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여러 번 연출이 돼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2006년 이후에 우리 현 체제와 맞물려서 이번 행정 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여러 번 실패를 한 게 주민투표로 하는 주민을 크게 설득하고 주민의 뜻이 담긴 방법을 못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방법도 가능해서 마지막으로 도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담아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해서 우리 도민이 원하는 식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됐으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렇게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렇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출범 17년 동안 평가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숱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매 도정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매 시기마다 뭐 여론조사든 토론회든 연구 영역이든 해서 여러 평가를 통해서 성과와 과제들이 제시됐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그게 이게 답정면 논란이 아니고 정말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수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성 받는 이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게 앞으로 과제를 더 많이 안게 된 토론회 같은데요. 앞으로 한번 도민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장마는 유독 비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피해도 있고 있습니다. 특히 국지선포가 많은 피해를 불러오는데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하죠. 기후위기가 심해진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전달 체계조차 엉망임이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디서나 소통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계 개편의 비판에는 이런 도민적 공감대 그리고 소통의 미흡함이 공동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것을 다시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